서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금융센터 뉴스입니다. 1. 시장 동향. 주식, 주요국 주가 상승, 미국 다우 1.4%, 유로 1.7%, 외환, 미국 달러화, 유로화 대비 강세, 유로 달러, 전일 대비 마이너스 0.21% 하락, 달러엔 전일 대비 0.08% 상승, 채권,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하락 완유, WTI 가격 상승, 배럴당 53.90달러, 3.79%. 2. 주요국 경제 동향 및 해외 시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 SEB와 중국의 통화 가치 하락 유도를 비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구조개혁에 초점. 유럽 SEB 드라기 총재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 추가 통화 정책 완화 조치 필요. 중국 세계은행 1대1로를 통한 개도국 지원은 투명성 확보가 필요. 해외 시각. 미국 경제 지표 내 괴리, 연준 통화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 신흥국 부채 관리, 세계 경제의 핵심 의제로 부상. 다음은 경제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 산업부 400억 원 규모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인 수소경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6월 17일 발표하였다. 이번 펀드는 기업의 현재 영위업종과 무관하게 투자금을 혁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R&D, 인력 채용, 설비 구축 등에 사용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산업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속한 업종 전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프트 1호 펀드를 당초 결성 목표액의 40억 원을 초과한 1,040억 원으로 결성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2.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 신탁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부동산 담보 신탁 부대 비용을 조합이 부담토록 하고 관련 비용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고 6월 18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또한 담보신탁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 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 주체 등 안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금감원은 차주는 인지세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 신청 수수료 등 여타 비용 모두 부담. 차주에게 신탁 비용의 종류와 인지세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 안내와 같은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임. 3.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146억 달러로 19% 증가, 차세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부상.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일자리 및 경영 성과를 6월 18일 발표하였다. 수출 2018년 보건산업 수출은 146억 달러로 2017년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1%씩 고속 성장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주요 산업으로 꾸준한 성장세 유지함. 일자리 2018년 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는 87만 명으로 2017년 4분기 82만 9천 명에서 4만 1천 명, 4.9% 증가하였음. 경영 2018년 보건산업 기업 전체 매출액은 36.6조 원으로 2017년 대비 2.6조 원, 7.8% 증가하였음. 4. 전국 5월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국토교통부는 전국 5월 매매 거래량은 5.7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5.9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6월 18일 밝혔다. 19년 5월 주택 매매 거래량 57,103건, 은 전년 동월 및 5년 평균 대비 각 15.8%, 33.6% 감소, 전월 대비 0.1% 증가하였음. 지역별 19년 5월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5% 감소, 지방은 7.5% 감소하였음. 유형별 19.5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0%, 아파트 외 거래량은 17.1% 각각 감소하였음. 19년 5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5만 8,9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 5년 평균 대비 15.6% 증가,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음. 19년 5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8%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감소,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하였음. 5. 미래를 이끌 기술, 디지털 트윈의 진화와 적용 사례. KB경영연구소는 본 보고서에서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 가능한 분야와 금융권 활용 가능성을 예상해보고자 하였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물리적인 물체 및 시스템을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 고스란히 재현하는 방식의 복제를 의미함. 디지털 트윈은 주로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IoT, AR, VR,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금융회사는 유망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 선도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 연계 등 전통적인 금융 업무 외에도 금융회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직접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 개선, 리스크 관리, 가상화 교육 등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6.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6월 14일 발표하였다.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년도 예산 기금의 총 지출 요구 규모는 498.7조 원으로 19년도 예산 대비 6.2% 증가한 수준임.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는 19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에 해당됨.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년 예산안을 편성, 확정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7. 접히는 유리, 투명 필름 및 폴더블 폰 미래를 펼치다. 특허청은 파이필름 관련 분야에서 최근 5년간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6월 13일 밝혔다. 파이필름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은 2014년 60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2년간 연평균 약 37%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150건까지 급증하였음. 출원인의 유형을 보면 국내 기업 출원이 전체의 6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기업에 의한 출원이 25.3%를 차지하고 있음. 특허청은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쳐블 등으로 빠르게 진화해 나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의 흐름을 고려할 때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선제적인 소재 분야 핵심 특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알람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